그래서 이제 생각 설계법이 이제 필요할 텐데요. 생각 설계하는 그런 방법이 뭔지 이제 그거를 아셔야 되겠죠. 네. 네, 그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책에서는 대부분 이제 뭐 비우는 거, 네. 보관하는 거 네. 이런 걸 넘어서 네. 설계하는 측면 40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 40까지나. 그래서 이 책 보시면은 복주환이라는 생각정리 컨설턴트가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은 자연스럽게 네. 따라하다 보면 저절로 생각이 정리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텐데요. 중요한 건 그거겠죠. 방법과 원리를 알아야 된다. 하지만 아직도 저한테 그 생각 정리 스킬이 없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듣는 족족 이게 다 머릿속에 기록이 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생각의 특징이 있어요. 네. 생각의 특징이 뭐냐면은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생각이라는 게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은 눈에 안 보여요. 두 번째 특징이 더 중요한 건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이 계속해서 휘발되어 버려요. 아, 근데 그쵸. 생각이 말로 담기잖아요. 근데 말도 휘발되어 버려요. 근데 이게 우리 단기 기억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니까 우리 램이랑 컴퓨터 램이랑 되게 비슷한데 A라는 정보가 띠딕 있어요. 근데 B라는 정보가 딱 들어오는 순간 램에서는 이거 안 중요해. 날려버려요. 근데 이제 자주 A를 자주 하면은 이거 중요해. 장기 기억으로 딱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일상에서 대화를 나누거나 하는 것들은 네. 빨리빨리 이해하고 듣고 휘발되어야지 또 다른 생각을 채워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휘발되어 버려요. 근데 정리하는 방법이 이제 알고 계시면요 어떻게 네. 되냐? 상대편이 하는 이야기들이 휘발되어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해 해가지고 가지치면서 이걸 다 연결지어. 그래서 요약도 잘 될 거고 이걸 나중에 복기도 할 수 있어요. 그걸 알려드릴게요. 연상을 하면 또 기억도 잘 되잖아요. 그렇죠. 연상을 하면은 기억도 잘 되죠. 알려주세요. 네. 아니, 이게 뭐냐면은요. 이제 생각을 설계하는 그런 도구를 쓰셔야 됩니다. 도구가 있나요? 도구? 도구가 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생각 트리 형식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생각 트리? 트리는 뭐죠? 나무. 네. 나뭇가지. 가지치기 형태로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치기 하면은 떠오르는 생각 정리 도구. 마인드맵. 마인드맵이라는 도구. 그런 도구들을 쓰시면 좋아요. 이 마인드맵은 생각의 마인드, 맵, 지도라는 뜻으로서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각을 확장하는 생각 정리 기법이잖아요. 이 마인드맵이 왜 좋은지를 아셔야 돼요. 네. 실제로 요즘 들어서 마인드맵이 다시 열풍인 거 아세요? 아 그래요? 이게 원래 2000년도 초반에 엄청나게 열풍해가지고 어렸을 때 아시죠? 학교에서 학교에서 네. 하다가 좀 시들시들해졌어요. 네. 왜냐면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는 나름대로 쓰시던 분들이 네. 직장에 와서 마인드맵을 안 쓰는 안 거예요. 쓰죠. 2017년도인가 18년도 기사를 보니까 네. 수능 만점자들에게 옛날에 음. 어떻게 공부했어요? 그러면 교과서 보고 그냥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위주로. 근데 요즘에 이렇게 안 해요. 되게 똑똑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마인드맵을 썼어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인드맵을 자기가 직접 썼어요. 마인드맵 형식으로 생각을 정리했더니 기억력이 올라가더래요. 근데 공부 방법이 또 되나요? 실제로 이제 우리 뇌의 신경세포 있잖아요. 이렇게 네. 가운데 이렇게 있고 막 줄기가 나가는 네. 그 생각이 연결되는 그런 구조를 본따서 만든 도구가 마인드맵인데 아 진짜요? 네. 오. 중요한 거 그럼 이런 마인드맵이라는 것 자체가 복주환 강사가 말하는 네. 생각 설계법일 텐데 네. 왜 사람들이 안 쓰냐 이거죠. 자 일단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마인드맵 써보신 적 있으세요? 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렸을 때 진짜 옛날에 막 초딩 때 초딩 학교에서 그냥 약간 연상법 이런 거를 알려주실 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맞아요. 빨가면 사과,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어. 놀이 정도로만 해봤지 막 이걸 어디서 활용하고 막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이거죠. 첫 번째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네. 머리가 좋아지는 툴이라고 소개를 받았는데 네.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어린 시절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네. 선생님이 마인드맵 그려봅시다 하면은 나눠주는 게 있죠. 종이와 색연필 같은 걸 나눠주세요. 네. 그럼 이제 막 그림 그리면서 하는데 어느 순간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이제 막 아이디어를 혹은 내가 막 되고 싶은 거 내 생각을 막 정리하다가 네. 잘못 썼다. 이 가지가 여기에 있어야 됐는데? 맞아요. 왜 여기 붙은 거야? 이거 어떡하지? 맞아. 가위로 잘라야 되나? 여기 화이트로 막 다시 주세요, 여러분. 다시 주세요. 다시 또 그래 처음부터. 그리고 이제 그림 못 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그림 막 그리다 보면은 성각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더 복잡해져 막 이게. 이거 나 그림을 못 그리니까 정리가 안 되나 보다 포기해요. 마음에 안 들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이 도구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요. 한번 보세요. 특징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생각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나요? 계속 바뀌나요? 계속 흘러가요. 계속 흘러가고 또 다른 생각이 또 떠오르고 사람을 만날 때만 새로운 생각들과 정보와 맞아요. 책을 볼 때만 지식들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종이에다가 손으로만 이렇게 그리면 손으로만 남기게 되면은 종이는요 수정하지 않는 한 고정되어 있죠. 네. 이게 이제 우리가 생각 정리가 안 됐다라고 느끼는 포인트예요. 내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이는데 종이에다가 기록한 그 생각은 그대로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뀔 때마다 다시 써야 될까요? 쌓여가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네. 마인드맵, 토니 부잔이 만든 그 사고력 개발 도구인 마인드맵이 나쁘다라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손을 활용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손을 자극해서 뇌를 자극해요. 네. 두뇌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되면은 창의적인 생각들이 막 그림을 그리면서 떠오르기도 하고 네. 그거를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그만큼 오래 기억에도 남지요. 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정리가 안 되는 그런 문제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이 네. 이제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음. 그래서 만든 도구가 마인드맵에 한 개가 더 붙죠. 디지털. 마인드맵. 네, 그래서 디지털 마인드맵이라는 걸 이제 개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걸 또 보여드려야 돼요. 백문이 불여일견 보여드려야 돼요. 이게 생각은요 눈으로 보면서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도 책이지만 이 도구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이 도구는요 무료 프로그램입니다. 개인. 그러니까 알마인드라는 네. 알집 아시죠? 네, 네, 알죠. 알집 알툴바 만드는 회사인데 이 네. 소프트에서 무료로 만든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어디서 다운 받으시면 되냐면은 복주한 검색하시면 네이버 카페가 나와요. 네. 거기에서 받으시면은 제가 개발자분에게 알마인드를 무료로 링크를 받아놓은 거예요. 참고로 저 직원 아니에요. 저는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생각을 정리할 때부터 설계가 되기 시작했어요. 생각 설계요. 왜 이게 설계인지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자, 이렇게 마인드맵이 있잖아요. 네. 이 마인드맵을 이렇게 스페이스바 누르면 옆으로 가고 엔터 누르면 아래로 가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심 토픽이라는 게 있고요. 주요 토픽, 하위 토픽이 있는데 네네. 이 개념부터 좀 알려드리자면 중심 토픽은 이런 거죠. 5만 가지의 생각이 있잖아요. 이게 네. 왜 있냐면은 우리 머릿속에 5만 가지 생각이 두둥실 떠다니는데 정리를 한다라는 건 어떤 생각을 정리하는 거잖아요. 네. 중요하니까 정리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둥실 떠다니는 것 중에 이거 목표고 다이어트 해야 돼. 이걸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 주제를 놓는 게 중심 토픽. 네, 그래서 이게 있는 거예요. 이 중심 토픽의 역할. 네. 그러면은 다이어트 가지고 왔는데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되지? 다이어트 목표 적고 네. 그다음 계획 적고 식단 적고 네, 네. 이게 주요한 거니까 주요 토픽. 큼직한 것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적어볼게요. 자. 다이어트 주제 괜찮은 것 같은데. 해볼까요 바로?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 했어요. 네. 다이어트. 네. 지금 다이어트를 만약에 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을 해야 되겠죠. 또 그리고 어떤 게 중요해요? 다이어트 식단 관리를 해야겠죠. 이거 운동 식단 나오시는 분은요. 네. 다이어트 경험이 있는 경험자예요. 어떻게 없을 수가 없죠. 식단 안 나온 사람은 다이어트 경험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이게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 정신적인 측면도 되게 중요해요. 그 마인드도 되게 중요해요. 마인드. 마인드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주요한 걸 적었잖아요. 네. 너무 간단해요. 정리라는 거는요. 시각화해서 나열하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분류.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구체화한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정리인데 네. 운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달리기? 그리고요. 헬스장? 헬스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요가. 요가. 요가도 있다. 짬짬이 하는 운동도 있을 것 같아요. 등산, 짬짬이 운동하는 거, 스트레칭. 네. 보세요. 이렇게. 많다.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저는 이렇게 빨리빨리 끄집어내는 연습이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도 이렇게 마인드 프로그램에서 적으려고 하잖아요. 네. 연상이 잘 안 돼요. 왜? 생각 근육이 튼튼해야 돼요. 아. 생각이 말랑말랑하고 또는 이제 단단한 그런 근육들이 머릿속에 이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정리를 많이 안 한 사람들일수록 네. 잘 안 떠올라요, 연상이. 이 생각하는 훈련도 좀 계속 해야지 이게 느나 봐요. 근데 진짜 신기한 거는요. 이런 프로그램을 쓰면서 정리를 해야 생각하는 힘이 길러져요. 그래서 우리는 마인드맵과 같은 프로그램을 사고력 개발 도구라고 얘기하죠. 하는구나. 왜 사고력이 개발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네. 달리기, 헬스, 요가, 등산, 스트레칭 있죠. 그럼 더 가령 더 떠오를 수도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또 스트레칭, 운동. 진짜 생각이 잘 바로바로 안 되네요.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할게요. 팔굽혀펴기, 철봉, 철봉. 푸시업 등등등. 수영. 오케이. 자전거. 자전거. 나열했죠. 네. 그러면 이것만으로도 우리 뇌에서는 되게 많은 아이디어를 떠올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정리 잘하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나가요.
기준을 정해서 네. 기억의 방에 이걸 담아야 돼요. 분류? 분류를 합니다. 오. 그러면은 이걸 한번 분류를 할게요. 네. 분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카테고리 분류법이라고 해서 네, 네. 사과, 배, 감, 귤 한마디로 하면 과일. 이걸 떠올리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 기준을 정해놓고 유사한 어떤 카테고리를 딱 상위 개념을 묶는 거예요. 아. 자, 그러면은 달리기, 헬스, 요가, 등산, 스트레칭 여러 가지 기준을 만들 수가 있겠죠? 네네네. 어떤 기준을 만들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 한번 해볼까요? 네. 실내, 실외. 오. 그러면 달리기는 실외. 실외가 될 거고 헬스는 와, 실내 실외로 분류해야 된다라는 생각 자체를 전 못했던 것 같거든요. 그쵸. 어. 그러니까 정리를 잘하는 사람들은요 네. 머릿속에서 분류를 빨리 해요. 음. 근데 이 분류 기준이 많은 사람들이 센스 있게 정리를 해요. 실내, 실외가 기준이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어떤 기준이 있을 수 있냐면 유료, 무료. 아, 그렇죠. 유료냐, 아니면 맞아. 공짜냐, 무료냐. 그죠? 네, 네, 네. 그리고 시간에 관련해서 단시간, 장시간 운동. 아, 그쵸. 아, 너무 신기하다. 그 운동의 네. 강도. 아, 그죠? 네, 네. 이런 것들로 분류를 하면은 이 분류 기준에 따라서 수많은 아이디어들이 고구마 줄기 캐듯이 쭉쭉쭉 나올 거예요. 저 너무 충격적인 게 이제 어. 실내 실외 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다른 분류법은 없겠구나 생각했거든요. 근데 예. 계속 나와. 계속 나와요. 이게 이제 생각 천재가 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천재라는 게 옛말에 문일지식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 열을 안다. 이거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질문을 한번 만드는 그런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질문 만들기. 이 질문력 테스트를 통해서 네. 내 사고력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아, 너무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부끄러운데. 아, 이 커피 보시고 지금부터 1분 동안 네. 질문을 적어주세요. 저거요? 네, 적어주세요. 아, 뭐야. 5개? 진짜 생각 안 난다 말하는 시간 동안 10초 지나갔어요. 망했어. 다시 하고 싶어. 아니. 그래도 진짜 잘한 편. 아, 그래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네. 한번 어떤 해보세요. 단어든지 간에 그냥 1분 동안 재보세요. 그러면 기준이 나와요. 저 진짜 자신 있었는데. 막상 해보려니까 안 되죠. 네. 제가 실제로 이제 연 250회 이상 강의를 해요. 한 5년 정도 이 실험을 반복해봤거든요. 네. 맨날 해봤어요. 평균치가 나와. 그래요? 하나부터 네. 3개 정도는 아니시죠? 몇 개 적으셨죠? 저 4개 4개죠. 적었습니다. 하나부터 3개 적으셨다면은 네네. 질문력이 조금은 낮은 편. 가능성은 가장 큰 편. 아, 그죠? 왜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아유, 또 긍정적으로. 4개부터 6개가 평균. 아, 그래도 평균. 약간 평균에 다리 걸쳤다. 그래도 이렇게. 평균이에요. 평균. 잘하시는 편. 이제 7개에서 9개가 높은 편. 잘하시는 편. 저는 막 한 60개 나올 줄 알았어요. 그쵸. 생각보다 안 나와요 이게. 1초에 하나씩. 네, 그런데 이제 10개 이상 던지는 사람은 천재 같다. 아. 옆에서 탄성이 나와. 와 이래요. 어떻게? 100명 중에 한 3명 정도 나옵니다. 10%도 안 돼요. 작가님 테스트 한번 해보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볼 건데 왜 이걸 하는지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알려드릴 텐데 정리는요. 네. 일단 분류도 잘 돼야 되거든요. 네. 정리는요. 질문부터 시작이 돼요. 아.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질문 못하면 답도 안 나와요. 그렇죠? 그쵸. 그래서 이 질문하는 걸 지금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어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단어를 제가 진짜 이거는 정말 사전에 뭐 얘기한 거 없이 그냥 떠오르는 거 얘기할게요. 제가 그냥 바로 눈앞에 보이는 네. 카메라. 카메라. 시작. 카메라는 어떤 제품을 말하는 걸까요? 카메라는 어떤 무게가 좋을까요? 카메라를 우리는 왜 사용했을까? 카메라의 카메라를 오늘 산다면 어떤 제품을 추천해 줄 건가요? 몇 개예요? 저 못 쓰겠어요. 자, 일단은 1분이니까 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말씀드릴게요. 평균이 5개, 4개였습니다. 몇 개예요 이게? 이게 10개가 뭐야? 22개. 22개. 그러면은 끊임없이 계속 나와요. 보따리가 있는 것 같아. 5배 정도. 중요한 거는요. 네. 제가 보기로는 제 머릿속에 중복된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거. 이게 그렇죠. 중요하죠. 제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다 알고 하고 있어요. 좀 카메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뭐 카메라 뭐 사업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근데 어떤 주제든지 간에 네. 최소 못해도 20개 이상은 던지고요. 와. 100개 이상 질문 던진 법도 알고 있어요. 1분 안에. 전 어떻게 했는지 결론만 딱 말씀드릴게요. 사실 질문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 특히. 맞아요. 질문을 못 하죠. 그렇죠. 질문하는 습관도 잘 안 들여졌고 맞아요. 질문은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네. 좋은 질문, 나쁜 질문, 뭐 지혜로운 질문, 여러 가지 쓸모 있는 질문,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질문을 볼 수 있지만 네. 쉽게 생각하자고요.
질문은 구성 요소의 조합에 불과해요. 아, 땡 더하기 땡 더하기 땡은 질문이다. 이걸 알고 있으면 네. 그 다음부터 어떤 질문인지 간에 무한 확장할 수가 있어요. 아, 이게 구성 요소거든요. 네. 자, 그러면 카메라는 네. 이게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우리는 주어라고 합니다. 주어를 놓치는 순간 생각이 산만해져요. 그쵸. 생각 정리 도구는 제가 오늘은 마인드맵 위주로 설명을 드리지만 네. 만다라트, 목표를 달성하는 만다라 아트 기술의 뜻, 로직 트리, 논리의 나무라는 그런 기법들이 있는데 공통점이 뭐냐면은 다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왜 있는 거죠? 우리가 중심을 잡아야 집중을 할 수 있어요. 네. 종이를 태우려면은 초점을 맞춰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주어를 놓치는 순간 생각이 산으로 가요. 그래서 주어를 던졌고요. 네. 그리고 질문은요, 뭐뭐 할까로 끝나죠. 이거를 동사, 의문형 동사, 서술 이것만 있어도 질문 돼요. 주한이는 했을까? 주한이는 갔을까? 주한이는 봤을까? 네. 맞네요. 근데 진짜 이제 중요한 거?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 땡그라미, 동그라미, 목적어? 목적어 이거 그러면 이제 우리 문법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자고요. 네. 자,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육하 원칙 이 말을 귀담아 들어주세요. 육하 원칙이라는 것은요, 네.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 요소 6가지예요.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가지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질문이 무한 확장이 이제 되게 돼요. 자, 보세요. 좀 재밌는 걸로 네. 여행이라는 걸 한번 볼게요. 여행. 우리가 네, 이제 좋아요. 코로나 딱 서서히 이제 언젠가 우리 막 여행 떠날 거잖아요. 네. 여행하면은 네. 어디 가고 싶다는데 여기서 이제 정말 갈 것이다. 갔다가 되려면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계획이 돼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행을 갈 겁니다. 네. 뭐가 궁금하세요? 육하원칙 동사. 어디로 가지? 여행을 어디로 가지? 또요. 언제? 여행을 언제 가지? 그리고요. 여행을 어떻게 갈까? 여행을 누구랑 갈까? 여행을 왜 갈까? 여행을 가서 뭐 할까? 네. 질문이 순식간에 나오죠. 네. 질문이 나오는 순간 네. 그 다음부터는 고구마 줄기 캐듯이 내용은 따라와요. 야, 여행을 어디로 가지? 어디 가고 싶으세요? 저는 그 뉴질랜드 가고 싶어요. 뉴질랜드. 너무 네. 좋아요. 그리고 코로나 청정 지역이죠. 정정 지역. 네. 코로나 청정 그것도 이렇게. 지역이기 때문에 네. 이유 적었어요. 또 뭐요? 어디 그 괌 가고 싶습니다. 괌. 좋아요. 그리고요. 그 독일 가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 잘 안 떠오르죠. 네. 근데 한번 이제 우리 아까 배웠던 거 네. 분류 기법을 한번 사용해 볼까요? 네. 자, 국내, 국외. 국내, 국외로 하면은 네. 국내에서 어디? 저기 그 군산 군산. 가고 싶고요. 그 다음은 또 그 국내 섬들? 섬들. 네. 그리고 또요. 부산. 부산 뭐 이런 데도 있겠죠. 네. 국외는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곳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네네네. 또 이렇게 있어요. 관광, 휴양 이렇게. 네. 관광지, 휴양지. 네. 그럼 또 떠오르지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있어요. 가봤던 곳, 가봤는데 또 가보고 싶은 곳이랑 또 가고 싶은 곳, 그리고 안 가본 곳. 안 가본 곳. 이런 식으로. 분류가 진짜 중요하긴 하네요. 분류를 하면은 중요하죠. 이제 나오죠. 네. 근데 이 분류조차도 뭘 던졌기 때문에? 질문 던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 생각을 이제 확장하고 설계한다라는 거의 아주 기초는 뭐냐? 질문을 던지고 내용은 분류하면서 정리하고. 질문하고 분류가 진짜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죠. 가령 누구랑 갈까? 누구랑 갈까요? 친구, 친구랑? 부모님, 부모님? 남자친구, 남자친구? 처음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되게 잘하신다. 그래서 이 기질이 저랑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창의적이다. 원래 사람들 여기서 끝나거든요. 이거 뭐냐면은 브레인스토밍 중에 네. 비판 금지. 아, 질보다는 양. 그러나 없다. 그리고만 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가지칠 때는요. 네. 그리고요. 또요. 그리고요. 또요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회사에서 회의할 때도 비판하면 안 되죠.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저 한번 해볼까요? 반려견, 어, 반려동물. 혼자도 있잖아요. 혼자. 맞아요. 네. 새로 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저 직장. 동료. 생각을 못 나왔죠. 그럼 직장 동료가 나왔잖아요. 네. 참 신기한 게 이렇게 기준이 생기잖아요. 그럼 카테고리로 분류가 또 돼요. 직장에 동료만 있는 건 동료만 아니구나. 있죠. 위로는 상사, 응. 위로는 또 대표님이랑 같이 갈 수도 있어요. 부하 직원이랑 갈 수도 있어요. 네. 상사분이랑 같이 간다는 건 그렇죠.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래도 아이데이션, 상사와 함께 떠나는 행복 여행 뭐 이런 거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이 네. 있기 때문에 보세요.
그냥 보통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여행을 갈 거야 라고 하면은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떠올라요. 아유 코로나인데 무슨 여행이야. 맞아. 돈 없어. 아 돈 없어. 아유 귀찮게. 아유 언제 가. 아 그냥 일이나 하지. 맞아. 부정적인 생각 많이 하는구나. 누구랑 가지? 네. 아유 혼자인데. 나중에 애인 생겨서 같이 가지.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나의 가능성, 나의 생각의 가능성들을 다 차단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런 도구를 활용하니까 어떻게 되죠? 설계가 되기 시작해요. 네. 수많은 가능성들. 나 막 이거 하고 있으니까 여행사 하나 차릴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컨설턴트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아이디어들을 막 기획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네. 결국 기획이라는 건 뭐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사람의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지금 여행을 가려고 했는데 여행을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지금 제가 뭐 한 거죠? 생각 정리, 컨설팅, 기획을 해드린 거예요 지금. 근데 이거를 그냥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런 툴을 활용하게 되면은 오른쪽으로 가면은 오른쪽 계층형인 로직 트리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래로 가게 되면은 피라미드 스트럭처라고 해가지고 네. 우리 글쓰기 책에서 네네네. 여행 주장 이유 근거 이런 식으로 막 생각하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이건 이제 방사형이죠. 네. 디지털 마인드맵을 써야 되는 이유는 네. 내 생각을요 언제 갈 건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네. 이건 나중에 추후에 생각을 할게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 X, 컨트롤 V 하거나 움직이면 이렇게 분류도 되죠. 그리고 내가 진짜 가고 싶은 사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랑 이번에 간다.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순서를 뒤바꿀 수가 있죠. 이거 진짜 디지털 필요하겠네요. 손으로 쓰는 것보다 훨씬 편하네. 편하고 네. 그리고 컨트롤 C, 컨트롤 V 누구랑 갈까를 복주환하고 컨트롤 V 하면 붙어요. 사진. 링크도 붙어요. 네. 내가 어디 여행 가고 싶다. 그러면은 인터넷에 검색을 해서 링크를 붙일 수도 있고. 와 이거 필수적인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이제 이거 보세요. 끝내줍니다. 네. HWP 문서로 저장. 우리 보통 보고서 작성하는 거 힘들죠? 네. 그냥 엔터 누르면 바로. 우와. 중요한 거는 생각 정리 스킬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이 도구만 가지고 그냥 나열만 하시면은요 네. 더 복잡한 문서가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했죠? 딱 두 가지 알려드립니다. 질문과 분리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런 방법이 40가지 담겨 있어요 책에. 깨알. 근데 사실 40가지 아니에요. 파생하면은 한 100가지 정도 원리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 책에.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있고 더 놀라운 사실은 파워포인트. 파워포인트 기능. 엔터 하면은 또 이것도 한 3초 정도면 끝나죠. 3 열림 와. 슬라이드. 페이지마다 이렇게 와 이렇게 한 번만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전체상 오버뷰. 식탁, 우와. 운동. 우와. 이거는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보고서 쓰실 때도 되게 활용하기 좋은 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 대학 기관에서도 이제 생각 정리 스킬이 이제 기본 교육으로 자리 잡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진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필수죠. 것 같은. 그러니까 스피치, 뭐 기획, 뭐 시간 관리, 목표 설정 모든 그 시작은 결국 생각 정리. 네. 그거를 설계하는 거. 네. 목적만 다를 뿐이고 주제만 다를 뿐이에요. 그 설계 방법들이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원리는 바로 이런 툴을 활용하는 것이다. 네. 근데 이게 아쉬운 게 또 한 가지가 있어. 어떤? 이게 스마트폰으로는 없어요. 그것도 만들어 주실 생각은 혹시 없으신가요? 여기 여러분들 책 보시면은 제가 목표를 코로나 이후에 제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할 수 있을까 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 텐데 네.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저의 목표를 세웠거든요. 네.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생각 정리를 하는 방법을 모두 다 온라인으로 과정을 만들자. 그래서 제가 생각 정리 덕후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문제를 또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네. 막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그래가지고 이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정리를 하면서 네. 그래 내가 그걸 만들어버리자. 역시. 해가지고 거금을 거기다가 투자해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무료예요? 진짜?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 중이고 네. 근데 이게 진짜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이 책을 썼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그 코로나 때 네. 이제 코로나 이후에 갑자기 강의가 다 그쵸. 막 끊기면서 막 오프라인 저는 이제 감사인데 그쵸.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많은 분들이 많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저도 되게 직접적인 타격을 이제 얻게 돼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라는 고민을 하다가 네. 새롭게 이제 목표 설정을 하고 또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하면서 네. 다 적었거든요. 이제 코로나 때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네.
여기 있네. 생각정리 클래스를 내가 홈페이지를 만들 거야.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제작하기, 그러니까 온라인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요. 네. 너무 신기한 게 네. 저는 이거를 3년 정도 바라보고 계획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정리 스킬 있잖아요. 해야겠다 하고 나서 네. 3개월 만에 그 만드셨던 홈페이지. 이걸 만든 거예요. 이미 다 완성됐네.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이트 오픈을 앞두고 있고요. 와. 진짜 책 쓰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내가 이거 하겠다 계획을 책에다 했는데 실천에 옮기는 게 중요해요. 네.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이유는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생각 정리 클래스 이거 만들었죠. 그리고 이제 3개월 뒤에 뭐가 나오냐면 소프트웨어. 그동안 만나보지 못했던 네. 디지털 마인드맵. 와. 이 알마인드는 기본이고요. 네. 거기에서 이제 뭐 아웃라이너 형태로 나간다든지 개조시켜 나간다든지 만다라트 같은 그런 툴들을 이제 넣는다든지 해서 네. 생각 정리 보관도 할 수 있고 설계도 할 수 있고. 너무 기대됩니다. 벌써. 네, 이제 앞으로 이제 생각 정리 이 툴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여기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사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질적으로도 정리가 잘 안 되고 네. 아이디어는 많은데 이게 잘 안 됐는데 네. 지금은 일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리고 추진하는 것도 있고 네. 어떤 일을 했으면은 그거를 이제 완성을 원래 이전에 잘 안 되고 흐지부지 했거든요. 그 ENF 특징이잖아요. 특징이잖아요. 네, 근데 마무리. 이제 완성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어떤 기질 그리고 아이디어 이게 막 흩어져 있던 사람이 네. 정리하는 거가 되니까 그 다음부터 신세계가 열리더라고요. 완전체가 되셨네요. 창의력과.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우리가 정리를 하는 이유는 완성,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예요. 즉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 왜 시크릿이라고 되게 세계적으로 네. 유행했던 책도 보면은 말하는 대로 된다. 네. 쓰면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런 게 진짜? 저는 이게 사실인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사실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시크릿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막 꿈꾸면 부자가 되리라, 맞아요. 100억 부자가 되리라 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될 수 있게 만들 건지 계획하는 거는 우리의 몫이다. 네. 생각을 정리를 잘해서 그 생각을 바꾸면 행동이 바뀔 것이고 네. 그 행동이 바뀌게 되면은 우리의 습관과 인생이 이제 바뀐다 이런 멋진 말도 있잖아요. 네. 그 출발이 결국 생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기록한 데서 멈추지 마시고 네. 그거를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지 네. 설계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자. 이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는 말씀이신데요.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말만 하는 사람은 아니고요. 네. 이 말하는 것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저를 이제 또 믿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직접. 생각 정리를 하고 또 실천을 하는 실천가이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아까 만다라트라는 툴 네.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만다라트는 조금 마인드맵보다는 조금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긴 해요. 만다라에서 유래가 네. 된 도구인데요. 네. 보시면 만다라 보시면 중심이 있고 퍼져나가고 대칭이 있고 전체가 보이잖아요. 네. 이런 특징을 보고 한 디자이너가 만다라트를 만들어서 오타니라는 일본의 야구 선수 때문에 되게 유명해진 그렇구나. 8, 9단 드래프트 1위가 되기 위해서 네. 외연적인 것과 내면적인 걸 균형 있게 계획해 나가고 운을 만들기 위해서 인사하고 쓰레기 줍고 부실 청소할 거야. 이런 걸 실행에 옮겼더니 되더라. 중심이 있고 이렇게 그 가지가 있네요. 네. 근데 이거는 마인드맵에 비해서는 네. 저는 1단계 생각 정리 설계법이라고 생각해요. 아. 되게 입문적인 수준이에요. 그리고 종이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네. 이게 또 효과는요 마인드맵 못지않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네. 오타니 막 이런 분들이 막 성공하고 이런 거 보면은 네. 당신이 했으면 나도 할 수 있어. 역시 네. 긍정적이야. 그럼 중요한 거는 당신이 해본 걸 나도 해봐야 돼. 어. 그래서 이분이 해봤던 걸 저도 해보기로 결심을 했어요. 제가 실제로 이 책을 이제 출간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첫 책을 출간했을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네. 처음이니까 네. 두렵고 불안하고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겠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많이 먹었어요. 네. 정리하는 걸 먹는 걸로 푼 어.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고 더 쌓여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 나중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분 누구지? 전데 이거 포샵한 거 근데 이게 다른 사람이 찍어준 거 이게 진짜 제 모습. 20kg 감량하신 그분이 전데요. 지금 살짝 좀 코로나 이후로 살짝 좀 찐 것 같긴 한데 근데 와. 제가 이거 할 때 진짜 다이어트 하려고 하니까 막막해지더라고. 저도 저 역시도.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이럴 때 생각 정리 스킬을 활용하자. 다이어트에. 근데 여기서 살짝 높은 목표를 해두려고 바디 프로필 촬영하자. 이거 중심 토픽. 헬스, 유산소 운동, 식단, 계획, 목표, 와. 롤모델, 동기부여 이거를 제가 이 몸 만드는 사람들이 쓴 책을 보면서 네. 최소 10권 정도 이상의 책을 보면 성공의 틀이 나와요.
그 틀을 보면서 이렇게 정리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네. 싹 와. 제일 중요한 건 여기에서 실행에 옮겨야 되겠죠. 그렇죠. 헬스한다, 심지어 발레까지 있거든요. 다 실행을 하신 거예요? 예, 인간은요 우와. 빈 칸이 있으면 채워야 채우고 돼요. 싶은 심리, 그리고 이렇게 칸이 다 채워놓잖아요. 네. 지우고 싶은 심리가 생겨요. 아. 그래서 게임하듯이 하나씩 나가면서 퀘스트 깨는 것처럼. 생각을 행동으로 하나씩 와, 멋있다. 움직이고 발레도 등록하고 와.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찍으셨어요? 이렇게 오. 복근까지 오. 만들었던. 예. 다 실천을 직접 하셨구나. 네, 그래서 제가 적어도 말했던 거는 실천하기 위해서 노력 중이고 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언제까지 할 것이다. 이 계획을 목표. 세워놓고 네. 이뤄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음. 중요한 거는 행동이다. 진짜 행동도 제일 중요하고 설계도 중요하고 행동도 중요하고 머릿속으로만 있는 것들을 좀 꺼내서 시각화를 하면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지금 코로나가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시간을 어떻게 쓰면 좋을지 어떻게 정리를 하면 좋을지 마지막으로. 참 저도 이제 고민이더라고요. 네. 이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네. 세계적인 그런 석학분들도 그렇게 네. 똑같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전 세상이 되게 그립지만 앞으로의 세상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맞아. 그러려면 우리도 시간 정리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많은 독자분들이 공감해 주셨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인생의 자를 그려보는 거였어요. 1mm가 79까지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85까지 해서 자를 하나 그려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현재 나이 있죠. 네. 그 나이, 예를 들어서 35살이라면 35살 이렇게 체크를 해주세요. 네. 20살이면 20살. 벌써 많이 왔네. 이게 뭔지 아세요? 사실 이 1mm는 이 눈금 하나의 눈금이 뭐냐면은 우리의 나이를 의미했어요. 그리고 79는 이 OECD가 선정한 2018년도 기준 한국 사람들의 남자의 평균 수명이 79세, 여자는 85세래요. 이 인생에 잘하는 게 내 남은 시간을 시간을 정리해주는. 의미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시간 관리하는 방법은 네. 책에도 담겨 있지만 먼저 시간에 대한 유한함을 의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갈 날보다 이제 내가 이제 죽어가는 날이 뭐라 할까,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날이 더 많아지구나라는 생각도 이제 들었는데 네. 한편 저보다 우리 가족들, 저희 어머니는 62세예요. 그걸 가족.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좀 슬프고 네.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지. 근데 그 중요한 거는 네. 앞으로의 시간은 이전 세상과는 다른 코로나 이후의 세상이다. 음. 그래서 우리가 이 남은 시간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고 네. 새로운 세상에서 앞으로 우리의 시간을 잘 관리하려면 일단 생각부터 잘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네. 목표도 새롭게 세워야 되고 그거에 따른 새로운 어떤 계획, 거기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들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하셔야 될 텐데 네. 막막해지실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몰라서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제 책 생각 정리,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린다 한번 읽어보신다면요, 네. 제가 여러분들 옆에 있는 것처럼 컨설팅 해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친절하게 안내를 받으면서 정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남은 그 시간 동안 한번 생각을 잘 정리해 주시고 저의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와, 진짜 한마디로 잘 정리를 해주셨네요. 이 영상과 이 책을 보신 분들 모두 아까 처음에 냉장고 비유를 해주셨을 때 너무 와닿았거든요. 냉장고 속에 재료만 넣지 말고 그 재료를 잘 요리를 해서 인생도 잘 요리할 수 있는 분으로 거듭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오늘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